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조신앙에 기초한 기독교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피부에 체감되고 더 절박해 보이는 쓰레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기후위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30년간 온실가스가 배출량이 늘어왔거든요.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중간에 뭐 세계대전이나 스페인 독감이나 금융대란이나 그리고 지금처럼 코로나 팬데믹이나 이럴 때에 잠깐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던 적은 있지만 이 코로나 역시도 3주 정도만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듯 하더니 이내 더 많은 양이 배출돼서 지금도 계속 가파르게 배출량이 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 일들을 위해서 이제 2030년 아니 지난 6차 보고서 때는 25년 내에 그래프가 꺾이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이상의 시간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 책상 위에 자를 하나 올려놓고 얼떨결에 자를 이렇게 바깥으로 밀다가 끝까지 밀지도 않았는데 자가 뚝 떨어져 버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물건이든 반 정도만 밀고 나면 얘가 균형을 잃고 쓰러져 버리거든요. 떨어져 버리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지구를 그 절반 이상 밀면 안 되는데 그 위기로 더 낭떠러지로 밀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6차 보고서가 나왔던 2021년 8월을 기억하면서 그 이후로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30년이 제가 기독교 환경 교육 운동을 해온 기간이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이 정도 됐으면 세상이 지구가 좀 환해지고 좋아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불평을 늘어놓았었는데요. 혹시라도 지금 하고 있는 실천이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도 꼭 절망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저 하나님 앞에 불평 늘어놓다가 말씀 한마디 들었는데요. 참 좋았을 때조차도 너희에게 지키고 돌보라 하셨던 것 기억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거 바라보시면서 아파하는 이들을 가슴에 품고 실천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아픔이 잘 느껴지지 않는 분들, 눈으로 잘 보이는 이 쓰레기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리지만 단단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쉽게 단단하게 실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어떻게 무엇을 해야 우리가 변화된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전 세계 온실가스의 3분의 1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배출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먹는 것이 거룩한 음식인데 사실은 우리는 신조어로 음식물 쓰레기라는 말을 쓰지요. 여러분들도 잘 쓰지 않으시나요? 근데 음식은 음식이고 쓰레기는 쓰레기입니다. 내 생명,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음식인데 이것이 그냥 버려지는 게, 에너지 사용해서 음식이라고 생산해 놓고 그냥 버려지는 게 3분의 1입니다. 생산지에서 볼품없다고, 시장성이 없다고 그냥 갈아엎으며 버리는 것도 있겠지만, 잉여 농산물로 버려지는 것도 있지만요, 실제 유통마트에서 유통기간이 다 됐다고 그냥 버려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히 유럽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던 제도가 우리나라도 검토되고 있긴 한데요, 소비기한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보관 방법을 잘하면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버려지는 음식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전 세계에 깨어있는 분들 중에는 그냥 먹자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Just Eat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버려지는
음식을 주워다가 요리해서 먹는 그런 운동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쓰레기통으로 가기 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상에 올려놨다가 버리는 게 전 세계 기아 인구 8억 명을 최소한의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그러지 않는 일을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절반이 육식을 하는 데서 나오거든요. 메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산화질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8년 안에 다른 물질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으니 좀 덜 먹는 그런 실천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옷을 지켜보면, 옷 또한 잘 들여다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아나바다 운동을 교회적으로 참 많이 해요. 교회에서 하지 않더라도 동네에 나눔 가게, 녹색 가게, 이런 초록 가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옷을, 입던 옷을 가져다 주고 순환되도록 하는, 재활용되게 하는 실천들을 많이 하는데, 전 세계에 생산되는 옷이 1,000억 벌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 입지도 않고 소비자에게 선택 한 번 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게 330억 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 스페셜에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낭비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음식을 통해서도 많은 부분이 3분의 1이 그냥 버려지고 있다고 했는데, 옷 역시도 그렇게 버려집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더 이상 옷을 받지 않겠다, 의류 폐기물을 받지 않겠다 얘기하죠. 폐기물이라 하지 않고 입으라 하고 자원이다 하면서 보냈던 것을 이제 더 이상 입을 일도 없고 태울 곳도 없고 묻을 곳도 없다고 거부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필리핀으로 비닐 플라스틱 쓰레기를 자원이라고 하면서 보냈지만 결국 되돌려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우리의 옷을 입는 이런 일상도 잘 한번 분별해 보는 시간들을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로, 묵상으로 어떻게 내가 입고 있고 지금 입고 있는 옷으로, 혹은 내가 내놓는 옷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 고통이 야기되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빨래하는 동안 미세 플라스틱이 세탁기를 통해서 하천으로, 강으로,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고쳐야 할 삶의 모습들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때때로 입는 그 청바지요, 청바지 한 벌을 생산하기 위해서도 물을 7,000리터 이상을 오염시키고 오거든요. 청바지 한 벌 사면 몇 년 입으시죠? 7,000리터의 물이면 3,500일 동안 내가 마실 물입니다. 아니, 3,500명이 하루 동안 마실 물을 청바지 하나로 오염시키고 입는데 몇 년을 입어야 제 값을 다 하는 걸까요? 제 기능을 다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쓰레기는 사실은 우리 개인적인 일상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부도 우리에게 가정에서 쓰레기 배출하는 것을 줄이라고 많이 의무를 강요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은 건축 폐기물입니다. 사업장 폐기물도 그와 비슷하게 배출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건 한 12% 정도 되는데,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어디서부터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지, 물론 우리 개인이 가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 있고 건축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해 놓은 건물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쓰레기가 나오는 곳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가 있으니 이 쓰레기를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를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고민 또한 함께 해야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타 지역에 처리를 요청하거나 또는 다른 나라로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국가적으로 보면 쓰레기는 처리해야 할 책임이 지자체에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지자체를 통해서 처리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면 쓰레기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분해성 원료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배출하지 않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들어 우리가 투명 페트병을 버리지 않습니까? 따로 버리죠. 그런데 투명 페트병을 비롯한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북태평양의 수많은 한반도보다 한 7개 정도 되는, 그 크기의 7개나 되는 플라스틱 섬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플라스틱을 먹고 살고 있는 이 새들의 내장에는 90%가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몸에도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쌓여가고 있죠. 하루에 카드 한 장 정도의 4g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감사하게도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100% 배출이 되지 않고 몸 안에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에 드리는 음식과 물과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바다가 이 플라스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분에 버려지는 비닐 플라스틱 쓰레기가 1톤 트럭 한 대분이라고 하는 통계도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1분마다 1톤 트럭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플라스틱은 기적의 물질이라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면 모든 게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 안에도, 들고 있는 이 포인터 안에도, 옷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플라스틱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요. 플라스틱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량제라고 하는 쓰레기 정책이, 자원순환 정책이 시행된 이후로 많은 분리배출이 이루어져 왔고, 또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나서 감량이 조금 되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많은 양이 배출되고 있고요. 또 플라스틱에 있어서도 뭐 어느 지자체는 플라스틱 제로 선언을 하고 노력들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양이 너무 커서 실제적으로 분리배출한 것을 완전히 재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투명 페트병 버려지는 거의 절반 정도는 일반 플라스틱하고 같이 섞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여러분들이 애써서 시간 들이고 에너지 들여서 분리배출한 그 재활용품들이, 이건 쓰레기가 아니고 순환자원 재활용 용품들이죠. 이것의 절반 정도가, 한 60%가 분리배출을 잘 하고 계신데, 그런데 그중에 절반 정도는 도로 버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데는 사회적으로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 충분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워낙 많은 양이 버려지고 있고 생산 단계에서부터 복합 재질로 만들어져서 분리배출을 정확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요거 하나 분리배출 잘하는 것에 실천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나 하나 그냥 잘하면 되지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 사회 속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가고 있는지를 함께, 특히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어느 정도고 분리배출을 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분리배출이 되었고 분리배출된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제대로 순환하고 있는지를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들을 들여다보는 일 했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책임을 정확하게 알고 실천하자고 하는 건데요. 평균치의 맹점이 좀 있습니다. 전국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평균치로 보면 전국 평균보다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은 낮아요.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 경기도 역시도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곳이, 1인당 평균이 높은 곳이 제주도고요. 두 번째로 높은 곳이
강원도입니다. 세상에 억울하기가 정말 정말 답답한 그 제주도와 강원도민들 그럴 텐데요. 1인당이 아니라 전체 발생량으로 본다면 경기도가 제일 많고 서울시가 두 번째로 많은데 인구수가 많고 이러다 보니 배출량의 1인당 평균이 적게 나오거든요. 더구나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은 2025년 이후면 처리할 시설이 모자라거든요. 지금도 인천시에 수도권 매립지에 보내고 있는데 1차 더 이상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협상을 통해서 인천시와 또 수도권 매립지 공사와 경기도와 서울시가 같이 협상을 통해서 2025년까지 연장해 놨던 것을 그 기간 동안에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어떻게 되겠지 하는 요행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미뤄온 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돼서 시의 경우는 어느 한 지역을 처리 시설을 더 세우는 소각 자원순환 시설을 짓는 것을 결정했지만 그 지역 자체에서 받아들이기가 주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배출하는 양은 얼만큼이고 제대로 우리 안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타 지자체로 전가시켜서 처리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제대로 치르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가 언택트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택배 문화가 많이 발달돼 가고 있고 또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쓰레기 배출량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많은 양, 특히 비닐 플라스틱 부분에 대한 쓰레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배달 용기조차도 다회용기로 바꾸는 시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필요하다 보니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시범 사업들이 추진돼 살균 세척지까지 지원해서 이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서 우리 안에서 제값을 치르면서 우리가 거저 누리고 있던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덜 배출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을 그 범주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탐욕스럽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쓰레기 배출량만 봐도 실제 지금 현재 배출하는 거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배출량의 한 자릿수 9% 정도만 재활용하고요. 12%는 태우거든요. 태운다고 하는 것은 아주 독성 물질이 강한 다이옥신급의 어떤 그런 청산가리와도 같은 그런 독성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배출하게 되는데 나머지 80%가 바다로 들어가고 있게 되는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쓰레기 없는 소비를 해야 되는 다들 그런 결심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려면 우리가 대단한 결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통마트에 가셨을 때에 물론 제도적으로 벌금을 물리기도 하고 있고 또 가격을 물리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담는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것 필요하고요. 또 장바구니 안에 들어가는 비닐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속주머니 또 용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생산 단계에서부터 변화될 수 있도록 어택하는 운동, 과포장된 걸 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과포장돼 있는 것들을 모아서 기업에게 보내서 더 이상 2중, 3중의 포장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일 또한 필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제도가 현재 바뀌어져 나가고 있는데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게 하기 위한 감시 활동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직업을 가지려고 할 때 이 사회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고 제품을 친환경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게끔 하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물품과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키워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순환자원들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순환할 수 있는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7R을 실천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자원순환 교육, 쓰레기 교육할 때는, 재활용 교육할 때는 리사이클을 최우선에 놓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사이클은 이 교육에 있어서는 제일 나중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교육은 다시 생각하기, 리싱크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공짜에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것을 내가 받을 이유가 있는지, 내가 텀블러를 선물로 주는데 우리 집에는 텀블러가 없는지. 여러분 집에 텀블러가 몇 개나 있으십니까? 집에 10개까지도 있는 분들이 있으시던데요. 가지고 있는 텀블러를 교회로 가져와서 함께 나누는 일들을 하시면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텀블러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일회용이 아니라 다회용기로 쓰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도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건을 사러 나갔는데 1+1을 하네요. 내가 필요한 게 하나라면 2개가 아니라 하나를 살 수 있는,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하루치의 음식을 가져가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 필요만큼 살아가는, 습관적으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루의 것을 구해서 그것만큼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려고 해도 아직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계속 과한 것들을 주거든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 선물을 줘요. 그 좋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면서 텀블러를, 우리가 지구를 생각한다면 텀블러를 선물을 주는데 텀블러를 케이스가 있는데 이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쁘게 포장한다고 종이 포장을 하거나 비닐 포장을 또 하고 거기에 비닐끈을 묶어서 주게 됩니다. 사실은 단 몇 초 후에 쓰레기로 변할 것을 포장해서 주게 되거든요. 어디까지 내가 거절할 건지 부드럽게 거절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나의 거절이 그가 상처받게 하고 그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실천하는 길을 막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받고 나눔으로 풀어가도 좋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더 큰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물건을 받거나 선물할 때만이 아니고요. 사회를 디자인할 때도 달라요. 내가 생산하는 위치에 있다면 생산할 때에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무엇으로 만들 것이냐? 나는 천연자원으로 만들 것이냐? 재생 원료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100으로 만들 것이냐? 80만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느냐?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서 이 지구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감하는 일, 반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재사용하는 일. 누군가에게 안아반다 한다고 내놓고는 나는 새 것으로 채우는 미니멀 라이프가 요즘에 유행이지 않습니까? 심플하게 갖춰 놓는다고 다 버리고 나는 새 것으로 다시 구비하는 이런 생활이 아니라 있는 가운데 비우고 나눔을 하면서 그 비워진 자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주님만으로 족한 삶, 더 이상의 것이 필요 없고 주님만으로 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7알의 실천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때로는 수리수선하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생산하는 일도 사실 잘 못하거든요. 먹는 거, 입는 거, 거주하는 집도 우리 손으로 잘 못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다 농사까지도, 물론 요즘엔 내가 먹는 걸 잘하는 게 농사 짓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건강한 먹거리를 선택해서 밥상을 차리는 게 농사가 바뀌게 하기 때문에 그 역시도 농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직접적인 농사도 못하고 직접적으로 옷을 짓는 것도, 집 짓는 것도 못하는데 고치는 것도 못해요. 수리수선도 돈 주고 하고요.
밥상 차리는 것도 돈 주고 사 먹거나 시켜 먹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최소한의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자립의 노력들을 해갔으면 좋겠고, 또 내 스스로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부분은 서로 관계를 얼굴 있는 거래를 통해서 하면서 그들에게 정당한 가격을 줌으로써 희생되는 것이 없도록, 그 관계 속에서 눈물이 흘려지지 않도록 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메립이라고 하는, 럿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썩어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들에, 모든 끊어진 관계를 잇는 일들에 우리가 앞장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 몇 가지 얘기해 보면요, 일회용품이 포장되는 것을 사용을 억제하는, 일회용품 사용이나 포장을 억제하는 일들을 해나간다고 했을 때에 교회 안에 작은 공간에, 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제로웨이스트 물품들, 그리고 녹색 제품으로 인정된 데 있어요. 정부에서 인정해준 환경 마크를 받은 거는 좀 어렵게 마크 받기 위해서 비용도 들여가면서 한 것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시민이 뽑은 녹색 제품도 있거든요. 매년 시민이 뽑은 올해의 녹색 제품들이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니면 교회가 얘는 녹색 제품이다라고 인정한 것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캠페인도 진행해 봐도 좋은데요. 더 한 가지는, 더 하나는 그 교회의 교인들이 운영하는 상점들 있지 않습니까? 상점이 제로웨이스트 가게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로웨이스트 샵이 유행인데 그 제로웨이스트 샵만이 아니라 옷가게, 카페, 슈퍼, 약국, 제과점, 이 모든 곳에서 비닐봉지를 나눠주지 않는다면 제로웨이스트 샵으로 인정을 해주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으면 하거든요. 아예 통을 들고 가서 세제를 받거나 하는 일들도, 또 공유를 그때그때 필요한, 1인 가구들은 곡물을 한꺼번에 많이 사 놓으면 벌레가 나기도 쉽거든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받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실천을 교회가 이어준다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청년 기업이나 마을 기업, 여성 기업으로 클 수 있게 한다고 하면 교회가 지원해주며 컨설팅해주는, 교회 안에 여러 전문가들이 또 있으니까요. 그런 일을 연결해 주어도 좋고요. 한 교회가 그 일들을 다 하기 어렵다면 지역별로 교회가 연합해서 역할을 좀 나눠서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택배 시스템 속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대도시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뉴욕이나 뭐 워싱턴이나 이런 곳, 파리나 이런 곳에서도 실험이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 물품이 오고 가는 곳에서는 다회용기를 다시 반납하고 그곳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실험도, 그러려면 마을 안에 있는 가게들과의 거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멀리 있는 곳에서 오기보다는 마을에 있는 기업들이 살 수 있도록 마을 경제를 잘 들여다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의 경우 이런 기업을 좀 키웠었는데요. 트래시 버스터즈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카페에서도 사실 일회용 컵 사용하는 걸 금지를 시키면서 한때 사실 애로점들이 참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회용 컵을 쓰는 것보다 다회용기를 세척하는 것이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토로했었는데요. 값을 그만큼 치러야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이 트래시 버스터즈는 컵을 빌려주는 시스템을 하되 씻지 않아도 받아갔습니다. 대신 세척업체에서 이것을 씻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줬었는데요. 이건 카페만이 아니라 대형 행사를 할 때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씻은 걸로 반납하는데 세척하는 부분에 대한 제값을 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문화를 해봐도 좋겠죠. 또 한 가지, 교회가 코로나 기간 때문에 많이 야유회나 이런 걸 가지 않았습니다만, 야외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그것이 회복된다면 물을 사서 나눠주는 것들이 참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소풍 가면 물병을 다들
챙겨왔었거든요. 앞으로는 자기 먹을 물은 자기가 챙겨올 수 있게끔 하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페트병으로 나눠주는 먹는 샘물이 내 필요를 넘어서거든요. 내 필요는 물이지 페트병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교회 교육이 있었으면 하고요. 또 자기 교회 인근에 있는 어느 한 재활용 센터를 샘플로 해서 지역에 있는 물건이 순환할 수 있도록 한번 건강한 그런 어떤 모임들을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곳에 좀 허름한 가전제품만 모여 있는 공간들이 참 많은데, 이 공간이 다른 지역처럼 저기 사진 속에 있는 것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세월형 프라자인데요. 이곳은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 한번 사용하고 남은 소재를, 재활용 소재를 찾아서 나눠주는 소재 은행도 있거든요. 그리고 40여 개나 넘는 세월형 기업들이 교육하고 직접 생산하고 전시하는 예술가들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대여해 줬는데요. 이런 공간이 지역마다 생겨날 수 있도록, 때로는 교회 안에 그런 공간이 여유가 있다면 그런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도 참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배출하느냐이죠. 배출되는 것이 최소한으로 하고 배출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잘하고 계시지요? 지역마다 아직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비우고 헹구고 분리해서 섞지 않고 배출하는 거, 이건 기본 원칙입니다. 플라스틱도 페트와 플라스틱과 비닐류가 구분이 돼야 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는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플라스틱 가운데 가끔 이렇게 순환 표시가 있으면서 그 안에 other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기타 플라스틱.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제대로, 오히려 다른 것과 플라스틱과 버리면 재활용을 방해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생산 단계에서부터 만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버려야 할지, 또 공동주택과 다세대에서 이 쓰레기를 버리는 유형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공동주택은 수거 업체가 연결돼서 바로 가져가잖아요, 종류별로. 근데 다세대는 민간 수거업자가 한꺼번에 가져가서 선별장으로 가져가서 그 안에서 다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원칙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큰 재활용품을 마대자루에 담아서 한꺼번에 붓고 분류해야만 제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수하는 게 검은 비닐봉투에 다 애써서 분류해서 내놓는데, 그 쓰레기는 선별장으로 가서 일일이 다 파쇄해야, 봉지를 다 파쇄해야만 다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작은 것 같지만 세세히 들여다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이팩 경우도 일회용 컵과 음료팩과 우유팩을 분리해야 하거든요. 종이 상자를, 택배 상자를 따로 버려야 하는 것처럼, 신문지와 A4 용지를 따로 해야 하는 것처럼, 우유팩은 천연 벌프이고 또 음료팩은 그 안에 알루미늄박이 있기 때문에 따로 버려야만 제대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텐데,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다 보면 계속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쓰레기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검색을 통해서, 또 환경부에서 만든 우리 동네 분리배출인가요? 내 손 안에 분리배출이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계속 묻고, 또 지자체 안에서 다르게 분리배출하고 있는 게 보인다면 더 정확하게 어떻게 배출하는 게 맞는지 지자체의 관련 부처에 물어보고 제대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교회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 실천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작년에 여장통합 그 서북로에서는 10개의 교회에서 걷고 죽고 기도하는 실천을 저희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교육을 담당하고 또 노회 차원에서는 이 줍깅하는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단순히 줍는 일만이 아니라 걷는 것, 그리고 줍는 것, 이것이 기도가 되게 하는 일로 연결을 했습니다.
줍는 일을 할 때에 주의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쓰레기를 줍고 나서 그냥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모여있는 쓰레기를 다시 그 성상을 쓰레기의 성분들을 다시 보시고 분류를 하셔야 하고 이 쓰레기들이 다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은 보내야 되는데 대부분 막 버려지고 오랜 동안 나뒹굴던 거였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종량제로 버리는 것으로 가기 십상일 텐데요. 그래도 살펴봐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쓰레기들이 어디서 온 것이고 어떤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봐야 할까요? 저는 지난 1강에서와 이번 강에서 계속 봐야 한다는 얘기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는 것에서 모든 것이 출발되거든요. 가서 봐야 그게 뭐가 문제고 그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스스로가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쓰레기도 들여다보면요. 이 쓰레기가 누가 생산한 건지 누가 쓴 건지 어떤 쓰레기가 많이 배출됐는지 보고 어택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일례로 쓰레기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담배꽁초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오고 일회용 그 음식 용기들 있잖아요. 그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때때로 동일한 제품의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면 그 제품을 와이퍼스라고 하는 이 줍깅하는 단체는 이 담배꽁초를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담아서 생산하는 기업에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 보냈을 땐 답변이 없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보냈을 때 길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답변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담배꽁초가 플라스틱인 거 아시죠? 담배꽁초, 이게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가 우리 폐를, 우리 숨 쉬는 걸 괴롭히기도 하지만 이 꽁초 자체도 뒷부분의 필터가 미세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마구 버려졌을 때 비 올 때나 또 천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서 필터를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 들어가서 우리가 물을 통해서 곡식을 통해서 먹게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미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 썩는데 들이는 시간이 500년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산된 지 100년도 채 안 되는 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몇 년이 가야 썩을지 잘 모릅니다. 그 기간을 지내본 적이 없으니까. 실험실을 통해 봤을 때 길게 500년이 넘어야 썩는다고 하는데 그 쓰레기들이 자연으로 빠르게, 흙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쓰레기들을 어택하는 일들을 우리가 줍깅과 더불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줍는 일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줍는 일이 중단되기까지 주우면서 줄이는 일을 같이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음식 포장재와 담배용품, 가정용품의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고 있는 걸 지역마다 다를 것입니다. 이거는 2020년에 조사한 거고요. 지역마다 달라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행태가 다르니까 꼭 조사해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함께 목표를 정했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온갖 이 쓰레기들이 비 오고 이러면 쓸려서 바닷가로, 해안가로 갑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서쪽으로는 중국으로 연결돼 있죠. 중국 쪽의 상해와 이 동쪽의 중국의 동쪽을 통해서 많은 비닐 플라스틱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플라스틱이 버려진 것들이 하루만 해도 우리나라로 마치 미세먼지가 그리고 그 황토먼지가 우리나라에 하루 만에 오는 것처럼 플라스틱이 또 이렇게 밀려오고 있는데요. 해안가에 그 쓰레기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해양청을 통해서 또 민간이 협조해서 이 쓰레기들을 줍는데요. 감당이 안 됩니다. 공적으로는 줍는 것이 되지 않아서 몇몇 단체들을 통해서 이 해안 쓰레기 줍는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워 놓아도 실제적으로 이걸 어디에 처리할 수가 없어서 지금 궁리하는 것이 소각선을 띄워야 하나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 말씀드린 대로 해외로 보내놓기도 하지만 실제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되돌려 봤지요. 혹자는 태우는 것들을 통해서 길을 찾는다고 하지만요. 혹시 이런 소식 들어보셨나요? 경북 의성의 쓰레기가 불타는 것이 CNN에 방송이 됐었습니다.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산이 불탄다고 하면서 방송이 되었고 그 이유가
쓰레기를 불법으로 많이 그곳에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보도가 났었는데요. 근데 지금 가면 그 쓰레기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사라졌냐면요. 쓰레기 시멘트를 통해서 버려졌습니다. 시멘트를 만드는 곳에 자원으로 사용됐기 때문인데 그 방법이 올바르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시멘트로 집을 지으면 그 시멘트 속에 있는 그 성분들이 집이 우리를 공격한다, 사람을 공격한다, 이런 방송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환경 호르몬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지 않게 되는데 이 해안 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는 길 또한 우리가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늘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걸으면서 쓰레기도 줍지만 이 길거리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생명들이 이 속에서도 자랄 수 있도록 거리 숲을 조성하는 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도로가 좀 좁아지면서 그곳에 거리 숲이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꿈도 꾸는데요. 마을 안에 버려져 있는 땅 혹은 누군가의 뭐 시의 땅이든 구의 땅이든 어떤 민간인의 땅이라도 놀고 있는 땅이 있다면 때로 건축하면서 조경 의무먼적으로 녹지를 구성했다가 돌보지 않아서 버려져 있는 땅이 있다면 그곳에 정원을, 도시 숲을 만드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그 일들을 할 때에 외래종보다는 토종 종자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어갔으면 하는데요. 이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미세먼지로도 자유롭게 하고 숨을 그만큼 자유롭게 쉬게 하고요. 또 도시 열을 흡수해 주어서 기후 변화로도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곳으로부터 숲을 조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도 창조의 은총을 더 가깝게 느끼면서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겨나게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쓰레기에 대해서 그 개념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쓰레기가 뭐죠? 왜 쓰레기를 버리셨나요? 못 쓰게 돼서 버리셨나요? 우리나라의 쓰레기 박사 선생님이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쓸다, 쓰러기, 쓰레기 이렇게 하면서 못 쓰게 된 조각을 쓰레기로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쓰레기여서 버리셨나요? 오늘 아침에 깨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버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로 못 쓰는 것이었나요? 재활용품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로 재활용해야 돼서 버리셨나요? 정말로 나는 못 쓰기 때문에 내놓은 것인가요? 음식 쓰레기라는 말에 어폐가 있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버리고 있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아직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일상에 깨어서 우리의 필요와 탐욕을 다시 구분하는, 일상의 영성을 회복하는,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볼게요.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 하신 출애굽기의 말씀,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마태복음의 말씀, 두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골칫거리로 여기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는 내 필요만큼만을 소유하고 내 필요만큼만을 누리겠다. 이미 가진 것이 넘치고 있다면, 낭비된 거라면 필요한 이에게 되돌려주는 나눔을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려워요. 저도 재작년에 집에 있는 28가지의 물건을 바깥으로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또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나누는 걸 했는데요. 28가지 하고 멈춘 이유가 여전히 집에 있습니다. 저도 안 쓰지만 내놔도 안 쓸 것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제가 왜 받았나 싶은 것들이 공짜로도 받았고요. 또는 때로는 뭐 필요한 것 같아서 샀는데 지금 전혀 안 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하나하나를 오랜 동안 한번 바라봐 주시죠. 그 바라봄 속에서 내 필요를 넘는 탐욕 부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지금껏 쌓아온 것들. 저 그림 속에 보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사진이죠.
저는 저 장면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생각나요. 그냥 그저 움켜쥐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어렵게 저 당나귀까지도 끌고 가는 그런 그 과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짐을 진다고 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드럽게 짐을 내려놓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 건넬 때, 그리고 나에게도 짐을 내려놓는 그런 일상의 훈련들을 할 때에 정확하게 내 필요를 보는, 주신 것까지 내려놓을 수는 없거든요. 불필요한 것을 움켜쥐고 필요한 것을 내려놓을 수 없거든요. 깨워서 기도하고 일상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치 탐욕스럽고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는 것과 같은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도시도 제로웨이스트 우수 도시로 선정이 됐거든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이 도시로 선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삼박자가 맞았기 때문이에요. 시에서 제도와 정책으로, 그리고 기업을 키웠습니다. 리콜로지라고 하는 기업이 이 버려지는 것들을 수거하고 재활용하고 처리하는 이 세 가지를 잘할 수 있도록 세워줬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어렵게 실천하게 한 게 아니라 인센티브도 주면서 재활용하고 하는 이런 실천 자체가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지도록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을 쓰는 게 불편해서 안 쓸 수 있도록, 또 먹는 샘물을 사용하는 것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거죠. 우리 들고 있는 현수막 보이시나요? 먹는 샘물, 병에 든 물을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목소리를 내거든요. 이런 목소리를 우리 믿는 이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죠. 세상 사람이 하더라도 우리가 앞서서. 저는 서울시의 자연순환 거버넌스 활동도 한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가 회의를 할 때는 서울시는 아리수물이니까 아리수물 이걸 주지 마십시오. 때로는 고맙다고 테이크아웃한 차를 대접하는데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텀블러로 들고 있으니 물을 받아 먹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있는 공간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절망하는 게 한 끼 식사를 해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 절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후 문제도 절망스러운데 이 쓰레기 문제 역시도 큰 절망이 되게 되는데요. 절망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거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미 그 일은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을 내가 하겠다, 그 새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못 믿어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시겠다고 하신 그 강과 그리고 길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그저 안 되겠다고 아니고 힘들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분이 하시고 있는 일에 참여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가만히 머물러서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정말로 체험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음하는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들이 우리를 부르는 이유가 그들도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도 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피조물들도 우리와 더불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적을 이루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여러분들 그리고 기후교회들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